보험 영업은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이 ABA 금융 서비스 들어갔다고 전화하면 어때요? 환호하고 기뻐하고 막 은혜 받고 구원받고 그래요? 보험으로 영접하고? 여러분이 ABA 금융 서비스 인사팀이나 전사팀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영업을 하러 들어간 거죠. 분명한 거는. 친구들이 전화하면 반응들이 어때요? 보장을 분석해줘. 내가 보험이 부족한 것 같아. 마침 잘 전화했어. 그런 친구들이 많나요? 없죠. 왜 하필 보험을 해? 나한텐 전화하지 마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 연대경영학과나고 인물이 되니까 얼굴 영업한 것 같죠? 네. 어쨌거나 쉽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 길을 선택하셨어요? 어쨌거나 보험 영업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잘해야 되잖아요. 잘한다는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나름대로의 확신이나 신념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나 신념은 어떨 때 생기죠? 계약 많이 하면 생겨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친구분들이나 고객들이 저 설계사는 정말 프로야. 저 사람은 전문가야.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많이 듣는 걸로 합시다. 네, 그러면 프로와 아마추어는 어떻게 다르죠? 또 여러분은 전문가가 되는 게 나을까요? 프로가 되는 게 나을까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도 고객이 누가 가서 보험을 얘기했어. 여러분 전화해서 너도 그런 거 하냐? 이렇게 연락 오는 이유는 뭐예요? 왜 나한테 연락이 올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연락이 오면 여러분을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한 달치 내주나?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프로가 되면 돼요. 여러분이 한테 의지하고 고객이 믿음을 줄 수 있는 거. 그러면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MBC 뉴스데스크 앵커처럼 태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탄탄함을 보여주면 돼요. 쉽게 말하면 얼굴에 뻔뻔하게 철판 칼고 있으면 돼요. 몰라도 아는 척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한테 맡기면, 저 사람한테 주면 확신을 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지하면 돼요. 고객이 뭐라 하면 흔들리고 계약 안 할 것 같으면 뒤로 물러서고 조금만 말하면 불안한 게 다 고객 얼굴에 비치죠. 하물며 내 설계사가 나를 위해서 진짜로 제대로 해주는 건지 그냥 내한테 한 건 뜯어먹고 가려는지 그 사람들이 모를까요? 열정은 난로와 같아서 전달이 되죠. 여러분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열정이 없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꿈과 목표는 어떻게 다르죠? 그럼 여러분이 처음에 영업하러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은 목표였을까요? 꿈이었을까요? 꿈이죠. 여러분의 목표는 뭐예요? MDRT 아니면 뭐 CFP? 우수설계사? 뭐가 꿈이죠? 저도 책에서 들은 얘기인데 꿈이라는 건 미래에 되어지기를 바라는 행태명사래요. 해외여행 가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우리 아들 서울대 가면 좋겠다. 그래서 꿈은 설사 안 이루어지더라도 전혀 고통스럽지가 않더래요. 다이어트 해야지 해놓고는 치킨 처묵처묵하다가 다음날 간헐적 금식하고 그 다음날 간헐적 폭식하고 뭐 전혀 문제 안 되잖아요. 그죠? 목표는 세 가지가 있어요. 목표를. 첫 번째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이렇게 구체적인 문장으로 서술이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 착하게 살자, 의리 이런 거는 목표가 아니래요. 구체적으로 나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어떻게 해서 다이어트로 살을 몇 킬로 빼겠다. 이게 목표래요. 그냥 열심히 해야지. 뭐 MDRT 이거는 꿈이고. 두 번째는 숫자로 드러나야 된대요. 숫자로. 그러니까 몇 킬로 빼겠다. 또는 뭐 MDRT를 얼마를 해서 달성하겠다. 10월까지는 달성하고 나머지 2달간은 고액 계약을 많이 해서 COT까지 가보겠다. 그게 목표래요. 세 번째는 뭐냐? 언제까지 마친다는 마감이 있어야 된대요. 내가 다이어트를 뭐 금년 말까지 마치겠다. 이거는 목표죠. 다이어트 하겠다. 그건 목표야 아니에요. 아니죠. 관리자분들은 여러분들의 조직원들이 관리자분들의 목표를 정확히 공유해야 됩니다. 그럼 설계사분들은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목표를 고객이 알아야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고객들이 여러분의 목표를 모른다고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언니 내가 이번 달까지 500명 고객을 모실 거야. 3명만 더 해줘.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가요? 그렇게 말하면 금감원에 신고 들어가요? 자신 있게 하라니까? 그럼 여러분의 고객들이 아셔야죠. 언니 이거 한 건만 해 이러지 마시고 뭐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은 목표가 PP처럼 있어요? 아직 그런 게 없는 분들은 오늘 마치고 가셔서 쓰세요. 제가 또 팁을 하나 드릴게요. 고객을 만나서 맨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과장님의 꿈은 뭐냐 물어보세요. 철이 엄마의 꿈은 뭐냐 물어보세요. 의외로 그 사람 주변에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이고 뭐 연금이고 종신이고 했던 설계사 중에 찾아와가지고 꿈을 물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돌할지언정 고객한테 고객의 꿈을 물어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저희 법인 계약을 잘하는 후배가 있는데 삼청동에 돈 많은 할머니를 만나러 갔대요. 근데 이 할머니한테 어머님의 꿈은 뭐였어요? 물어봤대요. 젊은 여자애가 와가지고 어머님의 꿈은 뭐냐면 되게 웃기잖아. 근데 그 할머니가 그 순간 펑펑 울었대요. 그 고생하고 살아온 거 혼자서 그 아들, 딸 다 키워서 읽었던 게 어떻게 됐어요? 머릿속에 생각이 나면서 과연 내 꿈은 뭐였을까? 그렇죠. 그 다음 주에 아들하고 며느리 다 불러 모았대요. 여기 이분이 얘기한 대로 다 해. 비과세가 중요하고 담보가 중요하고 예정률이 중요하고 해지환급도 중요한데 고객님한테 꿈이 뭐냐 물어보세요. 꿈을 물어보는 순간 여러분이 갑의 영업을 할 수 있어요. 그 꿈을 재무적으로 내가 이루어주겠다는 말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의 목표, 꿈에 대한 게 명확해야 되고 고객한테 꿈을 물어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날은 이렇게 가는 데마다 계약이 나오죠. 그렇게 계약이 막 나오는 날은 기분이 어때요? 그렇죠. 근데 가는 데마다 거절당하고 약속 빵꾸나고 전화 안 받으면 허탈하기만 한가요? 그렇죠. 어떤 날
계약을 한 4건을 하고 여의도 거리를 지나가면 양복 입고 다가오는 사람은 다 내 가만 고객으로 보여요. 근데 한 4번 거절당하고 오후 4시쯤에 지나가다 양복 입고 다가오는 다 설계사로 보여.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슬럼프가 온다 그러잖아요. 제가 메트라이프에서 지점장 할 때 남자 조직원이 와서 형님 요즘 제가 슬럼프인 것 같다고. 제가 너무나 놀라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네가 왜 슬럼프야? 아니 올라간 적이 없는데. 너무 걱정스러운 거야. 아니 항상 저공비행 슬럼프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아니야 잠깐만 아니지 네가 왜 슬럼프야? 네가 올라간 적이 없잖아. 그 슬럼프다 좋다 이거 뭐 어떻게 이겨내면 돼요? 저도 물론 잘 안 돼요. 그냥 하자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오늘 상담할 게 없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기가 되게 어렵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만약에 저 거제도에 가서 단체 계약 17건이 있어요. 그 전날 가지 않을까요? 그죠? 아까 목표를 얘기했는데 할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설사 가서 계약이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목표가 있으면 앞에 타겟이 보이고 할 대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목표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축구에서 공격수가 자기 앞에 볼이 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공을 바로 슛을 날려야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수비진의 허점이 좀 보일 때까지 기다린다든가 또는 좀 빈 공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든가 카메라 화면에 내가 멋지게 잡힐 때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공 뺏기거나 이미 수비진들이 막죠. 여러분 그런 영업을 하고 있진 않나요? 고객이 기분 좋을 때까지 기다리다든가 그럼 내가 전문가로 멋있게 보일 때까지 기다리면서 영업을 하고 있진 않나요? 그냥 내 앞에 공이 오면 슛을 쏴야 돼요. 고객이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저 사람 좀 기분이 좋을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면 영희 엄마가 날 우습게 보지 않을까? 오만가의 잡생각을 하니까 들이밀지 못하죠. 고객을 만나서 청약을 자꾸 이루어내고 자꾸 소개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 생기죠. 그게 없으면 아까 말한 프로가 아닌 거예요. 20년을 했건 5년을 했건 중요한 건 뭐냐면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세요. 어쩌다가 단체 계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계속 꾸준히 하는 거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죠. 움직여야 되는 거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 하신 분들 치고 교육이나 이런 행사 영업에 잘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지점장 할 때 그런 분들 많이 봤었어요. 주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저는 RP는 됐고 그 스크립트 다 알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네가 프로야구 선수인데 이제 10년을 했어. 같이 애들 아침에 나서 구보하고 이렇게 티베팅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10년 했다고 그 구보를 안 할 것 같진 않죠. 그렇지 않아요? 야 연습은 됐고 내일 4시까지 잠실구장으로 오면 돼. 거기서 만나. 그럴까요? 아니죠. 오래 한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 다 구보하고 연습하고 철저하게 꾸준히 자기의 영업력을 쌓아놓은 것만이 자기의 실력으로 가고 계약으로 가요. 더 무서운 건 뭐냐? 그걸 누가 알아요? 고객이 알죠. 고객이 바보가 아니잖아. 딱 보면 느낌이 온다고. 그죠? 자신 없어 하는 표정, 눈초리, 그 열정의 표현 다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활동량을 많이 늘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세일즈를 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조업체에 공정에 가면 원재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페트병에 라벨을 붙이고, 정량을 정확히 넣어서 나중에 박싱해서 나오죠. 그 과정이 어때요? 오차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불량품이 나오죠? 우리의 영업 프로세스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뭐 하나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불안전 판매가 되고 민원이 들어오고 제대로 안 팔았으면 나중에 누가 와서 건들기만 하면 다 깨지는 그런 거잖아요. 전에 교보생명의 강순희 명예전무님이라고 분의 강의를 들어봤는데 교보생명 1등 하신 분이에요. 67세쯤 됐죠. 그 고객의 인터뷰가 교보생명 사내방송에 나왔어요. 고객이 하는 얘기가 우리 강순희 씨는 절대 부담을 안 준대요. 뭐 계약 하나 해라 뭐 이런 것도 없고 근데 그 집안의 가족의 계약이 37건이에요. 하나의 부담도 안 주고 한 게 37건이에요. 소개는 많이 해주냐 했더니 소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대요. 근데 그 주변 사람은 다 강순희한테 가입이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게 완벽하게 연출이 되고 고객은 이 사람 만나서 이게 보험을 청약하는 건지 소개하는 건지 그 느낌도 안 들고 좀 자연스럽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초의 면담을 뭐라 하죠? 영어로? 어프로치라 하죠. 어프로치가 뭐예요? 접근이라는 거 말씀하셨는데 가장 한국적인 뉘앙스에 와닿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하철에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다음 사당형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The train for 사당 is now approaching. 사당행 열차가 is now approaching이라거든요. 그 지하철 플랫폼 열차가 들어온다고 뭐 깜짝 놀란 사람들 없죠? 당연한 거죠. 스며시 들어오고 자연히 내리고 자연스럽게 타요. 아 이게 어프로칭이구나. 고객이 저항감이나 그런 게 없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 이게 is now approaching인데 여러분 준비는 뭔가요?
설계에서 뽑아가면 준비인가요? 지금 머릿속에 나랑 가장 친한 사람을 떠올려서 보세요. 그 사람은 몇 가지 하는가 떠올려 보세요. 쉬어보세요. 아무리 친한 사람을 머리에 떠올려 10개도 몰라요. 그럼 반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10개 이상 알고 있으면 그 설계사가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철저하게 많이 준비라고 알아가면 그렇지 않은 설계사보다 유리하죠. 고객을 손바닥 위에 갖고 놀 수 있으니까. 의외로 고객을 잘 몰라요. 제가 영업할 때 옛날에 선배 한 분이 포항제철 단체 계약이 많았어요. 신문 경제란에 철강에 대한 거라면 다 스크랩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가서 상담하면서 요즘 아변강판 매출이 어때요? 요즘 인장 강도가 탄소가 많이 들어가 어쩌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웃기고 있네 이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일, 자기의 생활 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친하게 대하면 마음이 풀려요. 경계가 풀리죠. 그렇죠? 충분히 알고 가면은 고객은 마음을 열죠. 그게 준비예요. 근데 요즘 보면은 그냥 담보가 얼마, 뭐 예정률이 얼마, 해지환급 130% 확정.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과 차별화가 돼야 되죠. 보험은 뭐예요? 무형의 상품이잖아요. 핸드폰은 만져보고 아파트는 가서 남향인지 북향인지 위에 이상한 놈이 사는지 확인도 해보고 양복은 입어봐서 피팅도 할 수 있지만 보험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게 효과가 바로 드러나나요? 보황당한 건 뭐예요? 최소한 5년, 7년, 길면은 10년 이상 따박따박 매달 나가잖아. 팔기가 어렵죠,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여러분이 스스로 신뢰를 줘야 돼, 그 사람한테. 생각해보세요. 10년을 어떻게 내? 당장 효용은 없고 매달 따박따박 나가는데 그걸 10년을 유지하겠어? 어렵죠. 준비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연출은 뭐냐? 똑같은 맥락이죠.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설계에서 보여주면 이게 연출이 되나? 죽거나 다치거나 부러지거나 불나거나 자동차 사고 나거나 암 걸린 얘기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꿈을 물어보는 거예요. 꿈을. 네 꿈을 이루려고 잘 가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냐? 또는 네 꿈을 이뤄서 지금 어떻게 저축을 하고 있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점이나 사업단에서 롤플레이 하세요? RP? 많이 하세요. 상담 나가기 전에 옆에 있는 언니나 선배 붙잡고 한번 상담을 해보세요. 바빠서 안 해주면 여러분 상담을 가서 핸드폰으로 내가 상담한 걸 녹음을 해보세요. 그 와서 들어보세요. 내가 상담을 얼마나 못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계속 이 사람 말을 끊고 있구나. 계속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구나. 계속 이 사람 말을 안 듣고 내 상품만 의외로 많아요. 한 발짝만 떨어져 보면 그 고객이 이걸 모를까요? 알죠.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 핸드폰을 집어던지실 때가 많았어요. 아, 이렇게 잘난 척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연습 얘기를 했죠. 연습은 얼만큼 하고 나가야 돼요? 자, 설계서 뽑았어요. 그거 한번 다 읽어보고 나가시나요? 안 읽어보죠. 적어도 그 순서는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설계서를 보면은 그게 다 기승전결이에요. 맨 앞부터 회약한금 안 나오죠. 담보부터 해서 니드, 보험료, 마지막에 민원까지 나오게 다 돼 있죠. 조금 예민한 건 작은 글씨로. 다 그게 연출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다 읽어보시고 숙지하고 나가셔야 돼요. 고객이 물어봤는데 잠깐만요. 그 뒤에 나올걸요? 그 순간 다 끝난 거지. 90년대 후반에 프루덴셜에서 종신보험 막 팔 때가 있었죠. 양복만 입고 노트북만 펼치면 종신보험 계약이 나오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시절에도 실적이 안 나온 사람이 있었겠죠. 반면에 IMF 때 같이 임금이 삭감되고 구조조정 시절에도 어느 생보서나 MDRT나 영업 잘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당시 프루덴셜에 종신보험 가입한 사람들이 지금도 안 깹니다. 사실 그때 되게 비쌌어요. 특약도 별로 없었었고. 근데 왜 안 깰까요? 그 설계사가 당신 죽을 때 이거 없으면 큰일 난다고 각인을 시킨 거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PP처럼 선명하게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니즈 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죠. 왜 환기한다는지 아세요? 니즈 제조나 생성이 아니라 발굴이 아니라 사람은 다 니즈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 순간만 살려는 니즈예요. 지금만 살려는 그 니즈를 여러분이 미래에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꾸는 게 환기잖아요. 그래서 니즈 환기예요. 이게 된 다음에 담보니 예정이율이니 130%니 보험료 얘기하는 게 맞죠.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상담을 나가는데 뭔가 내 페이스대로 상담이 안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어때요? 기분이 찝찝한 게 아니라 막 다 뒤집어 엎고 싶죠. 고개 손을 꼭 붙잡고 저기 오늘 우리 안 만난 겁니다. 레드선 내일 다시 올게요.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해야죠. 투구수를 많이 던져봐서 슛을 많이 쏴봐서 똥볼이 나오든 뭐든 계속 들이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배 한 분이 연습을 되게 많이 하고 나가세요. 뭐라는지 알아요? 자기는 진짜 예술 같은 상담 한 번 하고 죽으면 원이 없겠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물 흐르는 것처럼 기가 막히게 고객이 감동하고 따라오는 상담을 하고 죽으면 원이 없겠대요. 그 사람이 COT였어. 물론 우리가 상담은 언제나 만족을 못 하잖아요. 밤에 고객한테 저기요 아까 제가 이거 빠뜨렸거든요. 그게 뭐야 전문가 프로그램에. 고객이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올 수 있어야 돼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카페에 앉으면 고객을 뭐 벽면을 보게 해라. 뭐라도 나한테 유리하게. 여러분 저 ABA 금융서비스 배지가 있죠. 그거 왜 달고 다니세요? 지인일지언정 이걸 다는 순간 뭐예요? 사적인 미팅이 아니라 공적으로 바뀌는 되게 중요한 공간 언어잖아요. 이순신 장군도 자기가 꼭 유리하고 이길 수 있는 해전만 싸웠대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하고 연출한 거죠. 영업은 우리가 하는 건 눈에 안 보이는 미래를 파는 건데 철저하게 준비하고
무수하게 연습하고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도 연출해야 된다. 여러분은 고객을 처음 만나서 소개하는 게 정형화된 게 있나요? A4 용지 반절 정도로 여러분에 대한 소개를 만드세요. 빵빵하게. 한 분이 옛날에 서울대학로에서 공연 연출을 하던 분이에요. 자기는 공연 연출을 하다가 사람들의 인생을 연출하려고 이걸 시작했습니다. 멋있죠? 영업을 잘 하시더라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또 한 분은 원주에서 올라오신 분인데 자기는 자기 애들 3명의 설계를 설계사한테 맡겼는데 아는 언니가 엉망으로 해줘서 영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직접 설계하려고 찾아갔대요. 그 가입한 DB 선보를. 근데 해보니까 이게 너무 좋고 제대로 설계하는 게 중요해서 우리 아들 3명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을 다 도와주려고 일 시작했다. 소명의식이 됐건 뭐 쉽이 됐건 여러분 나름대로 뭐라도 다른 거 A4 반절을 만드세요. 아시겠어요? 의외로 그런 게 없는 분이 많아요. 뭔가 남과 달라야 될 거니. 자, 꿈을 물어봤어. 그래 놓고는 담보가 얼마, 예정이율이 얼마. 물론 그건 중요한 건데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생각 가지고 25년째 하고 있다. 제가 영업할 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고객과 함께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게 꿈이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뭔가 확 꽂히는 멘트를 만드세요. 아까 그 무대 배우하던 친구처럼 공연 연출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을 연출하려고 일을 시작하든가 뭐라도. 또는 나는 평생 이렇게 갈 거다. 그렇게 말하면 고객이 아유 웃기고 있네 그럴까요? 웃겨 보험하는 주제에 그럴까요? 같이 아름답게 늙어가지 뭐 늙어가? 달리 보이죠. 상품을 차별화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차별화하세요. A4 반절짜리로 주말에 뭐 아들 딸한테 숙제를 맡겨도 좋고 챗GPT한테 물어봐도 좋고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을 소개할 피할 거리를 반절 정도로 만드세요. 나는 고객이 1,500명이고 유지율은 98%고 좋아요 그것도. 저 옛날에 영업할 때 제가 3W 75주 할 때 프루덴셜 사람하고 경쟁이 붙었는데 저한테 가입했거든요. 그 항상 저는 가입한 다음에 물어봐요. 왜 저한테 하셨냐고. 근데 프루덴셜 그 사람이 70주 하고 있었대요. 제가 75주고. 제가 5주 앞섰대. 개뿔 별거 아니다 사실은. 뭐가 중요해. 고객은 별거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5주를 더하고 한 달치를 더하고 있으니까 3W를.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당신한테 한 거래요. 어쨌거나 제가 3W 75주째 하고 있다는 걸 PR했기 때문에 저한테 했겠죠. 여러분 아까 연출 말씀했죠. 모든 걸 여러분한테 유리하게 무기화시키세요. 상담력이 뭐죠? 상담의 힘이죠. 여러분 요즘에 인공지능 AI 뭐 어쩌고 많이 떠들잖아요. AI가 저도 뭐 좀 써보고 있는데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전에 저희 회사 와서 교육을 하시는데 앞으로 3년 지나면 웬만한 건 다 이렇게 AI 자동화가 될 거래요. 지금도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보장, 비교분석 다 되고 있죠. 고객 인증 다 자동으로 되고 있고 어렵게 손해 사정사는 아니지만 약관 딸딸딸 외우고 보상 청구 잘 빠삭하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돼? 앞으로는 AI가 다 알아서 비교해준다니까. 한동안 그 통역사란 직업이 되게 각광받았어요. 고액 연봉이고. 그 외국어 대학교 동시통역대학원 나오면 진짜 수제고. 그 서울대 간 것만큼 자랑했잖아요. 그 지금 보면 아주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면 파파고라든가 웬만큼 다 통역이 되죠. 그럼 통역사 여러분들은 웬만큼 잘하지 않는 사람들은 앞으로 통역사들은 어떨까? 일자리가 없어지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보상 청구나 약관을 딸딸 외우고 비교 분석 잘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근데 그것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3년 지나면. 내가 오늘 귀점해가지고 다 비교 분석했던 걸 AI가 5분 내로 끝내준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경쟁력이 뭐가 있어야 돼요? AI가 못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뭘 해야 돼요? 한 달치 보험료? AI가 못하는 거 뭘 해야 돼요? 선물? 뭘 해야 돼요?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을 만나면 해결이 돼. 그 경제 이르려면 어떻게 여러분 신뢰를 줘야죠. AI가 못하는 건 여러분이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만나서 얘기를 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도 이제 강의를 많이 들으러 갑니다. 신한은행의 PB 센터장님, 이사님이 하는 강의인데 유료 강의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비과세나 상속 증여 대단한 걸 들으러 갔는데 더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하기에 돈 많은 사모님이나 금융자산 몇십억 있는 사람 만나서 상품 얘기는 5분 10분밖에 안 한대요. 요번에 뭐 비과세 뭐가 나왔다. 나머진 다 들어준대요. 돈 많은 노인네가 며느리가 자기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든가 아들 새끼 셋이서 맨날 재산 갖고 싸우고 있다든가 들어준대요. 한참 듣다 보면 나중에 아까 뭐 새로운 게 나온 게 뭐가 있어? 어디다 사인하면 돼? 이렇게 된대요. 그 노인네가 자기 죽기만을 바라는 며느리나 재산 때문에 쌈박질하는 아들 셋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근데 거기다 대고 됐고요. 이게 비과세라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 신한은행 PB 센터장님이 설사 국민은행 거보다 0.1% 이자율이 우리가 높아도 자기한테 한다 이거지. 몇십억 맡기면 0.1% 무시 못하잖아요. 근데 왜?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게 상담력이 되는 거예요. 사업단에 있는 COT 하는 후배 활동표입니다. 이 친구는 미팅 다 참석을 해요. 뭐 바쁘다고 안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지점장이나 사업단장 회의할 때 안 나오는 친구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 월 1,000만 원짜리 계약 지금 하는 거 아니면 나오라고. 그렇다고 안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또 그런 그 선배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여러분 뭐 COT나 TOT 하면 맨날 술 먹고 골프 치고 관계 영업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아는 삼성생명의 남자 후배 COT 걔도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일정이 끝나더라고. 꼭
100만 원, 200만 원, 뭐 1000만 원, 뭐 종신 10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할 거 다 하면서 COT라더라고. 토요일 날 오후 3시면 그때쯤 돼 일정이 끝나. 활동량이 어마어마한 거죠. 활동량 앞에 장사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COT 하는 친구, 여자입니다, 여자. 3W 400주 하고 있고. 예. 보통 6시 반, 7시 출근해요. 뭐, 저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저는 이제 방에 있고, 이 친구는 이제 머리 말리고 드라이 하고 있고. 그리고 7시에 사무실을 나가요. 7시에 사무실을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후배나 동료들이 들어올 때쯤 다 챙겨 나가. 남들보다 오전에 상담을 하나나 두 개를 더 하죠. 1년이 52주인데 50주로 친다 쳐. 그럼 아침에 오전에 상담을 하나 두 개 더 하면 1년에 몇 개를 더 하는 거예요? 50개나 100개를 더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이겨요? 점심은 꼭 고객이랑 먹어요. 그 다음에 보통 한 번은 가정방문을 꼭 하더라고. 주로 생명보험, 뭐 종신이나 연금 같은 거 할 때는. 여러분 이런 활동량을 어떻게 이기나요? 작년인가 어디 국내사 챔피언인데 아주 대형사는 아니고 보험 여왕된 분이 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는 하루에 3사람 만나고 전화를 10건 했대요. 야, 이렇게 해놓고 무슨 챔피언을 해. 생각을 해보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에 전화를 10콜, 10콜을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남편하고 싸웠건 아들이 속을 썩이건 몸살이 났건 하루에 3방을 1년 동안 쭉 하는 게 쉬울까요? 물론 약속이 빵꾸날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그렇게 목표는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활동량에는 장사가 없는데 되게 영업이 안 되면 활동량이 줄죠. 뭐 저도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았는데 그냥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냥 안 되려면 안 되는 것도 이유가 끝도 없죠. 되는 이유는 뭐예요?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내가 열심히 한 것밖에. 근데 안 되는 이유는 되게 많아요. 혼자 하는 건 되게 어려운데 핑계를 대지 말고 꾸준히 가려면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그냥 출근하고 같이 한번 공부하고 저녁 때 들어와서 연습하고 그런 게 안 되면 힘들어지죠. 여러분들이 서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료가 잘 되는 걸 물론 시샘하지 않겠지만 자꾸 잘 되는 걸 업시켜주고 같이 하려는 게 필요해요. 또 하나 뭐가 필요할까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들어줘야 리크루팅을 하면 어떻게 내가 힘이 난다고. 내가 사람을 데려오면. 군대에서도 그렇죠. 막 힘들고 다 죽여버리고 탈영할까 하다가 신병이 새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제가 열심히 FM들 하는 거 보면 내가 다시 군생활에 마음을 잡는다고. 새로 들어와서 그 사람이 밤새 설계서 뽑고 전화하고 상담 나가는 거 보면 어떻게 내가 다시 나도 마음이 어떻게 되죠? 다시 초심, 아까 말씀하신 베이직이 생기는 거죠. 이분이 이제 초회 상담을 그렇게 해서 한 주에 5, 7건을 하죠. 재무설계, 팩트파인딩을 그렇게 받아내고 크로징 4건, 5건. 그 다음 계약은 그렇게 받아내고 RL은 리퍼럴입니다. 소개를 받아내는 거 10명 정도 이렇게 매주 해요. 약간 독일 병정 같아. 여자분인데 COT 하시고 3W 400주 하고 그러는데 소위 그 마케팅 상무에서 방도 있고 그러는데 주로 사무실에 없어요. 맨날 아침 7시에 나가니까. 여러분 얘기 나온 김에 잘 봅시다. 여러분 상담하거나 계약을 진행하던가 TA 할 때 여러분이 먼저 그만둔 적이 많지 않나요? 그 사람이 전화를 무리하게 끊은 적이 많나요? 생각을 하시면 전화를 여러분이 끊은 적이 많아요? 여러분이 상황을 합리화한 적이 더 많다고. 여러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 계약을 하러 갔어요. 여러분이 저 친구 지금 애도 고등학생 경제적으로 힘들 텐데 나중에 하겠다는데 여러분이 더 이해한 게 많다고. 고객이 난 죽어도 이거 못해. 그렇게 나온 적이 많을까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합리화해주고 여러분이 도망친 적이 더 많죠. 그게 근성이에요. 가정 방문을 하거나 카페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계약할 때까지 안 나와 본 적 있으세요? 카페 주인이 저희 이제 문 닫아야 되는데요. 아니 커피 하나씩 그렇게 7시간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적 있으세요? 가정 방문했어요. 부부 둘 연금이나 종신보험 하려고. 그러니까 밤 11시 돼서 저희 그만 자야 되는데요. 그럼 저는 어서 자면 되죠? 제 싫어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서 자야 되나요? 그 지랄을 해야 돼요. 나는 계약 안 하면 오늘 안 나가겠다는 게 마음에 드러나야 된다고. 그게 왜 중요하냐? 내 한 건이나 내 시상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사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자동차 사고가 나 화재가 나거나 죽거나 암에 걸렸을 때 그 사람한테 미안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 그냥 내고 하는 거예요. 보험료 줄여주고 담보 빼주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의사가 암 환자가 왔어요. 손을 붙잡고 우리 힘들더라도 항암 치료 17번 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의사가 있고, 이거 돌리면 비싸고 2천만 원인데, 그리고 항암 치료하면 얼마 나오는데 어떻게 하실래? 아니면 돈 없으면 6개월 뒤에 오던가. 여러분 웃죠? 이게 의사 아니잖아요. 그럼 경제적으로 힘들대. 그럼 제가 6개월 뒤에 올게요. 그게 설계사예요? 그건 왜 물어봤어, 그럼? 자기소개는 왜 했어? 여러분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언젠가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사람한테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거를 내가 박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험금을 타먹게 되면 고마워하잖아요. 그때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진짜로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왔구나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모든 계약은 그 사람한테 맡긴다고. 그게 우리의 역할인 거죠. 간절함과 열정, 자기관리. 다 뭐 아시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우리가 FA10이라 하죠. 세일즈맨십. 뭐가 다르죠? 여러분이 사업하고 계신 거죠. 물론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다 교육받으지만 1인 회사란 말이죠. 여러분 벌어들이는 게 그게 급여가 아니죠.
뭐 1,000만 원 받았어. 그게 다 급여인가요? 영업비 쓸 거 아니에요. 뭐 3분의 1 또 고객 관리 많이 하는 분은 절반 이상 쓰실 거고 여러분 또 자격증 따고 이렇게 교육 다니고 자기 투자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서 원가를 다 빼야 되죠. 그리고 우리 일은 어떤 일이에요? 매달 1,000만 원이 꾸준히 꽂히는 일이에요. 아무리 활동량을 잘해도. 이게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코로나가 왔다든가 열심히 했는데도 IMF가 왔다든가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업가 마인드가 있어야 이 출렁거림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거 가끔씩 해보세요. 6개월 동안 내가 영업비가 얼마가 들었나. 쓸데없이 뭐 골프 치거나 고객 술 사준 건 아닌가. 그거말로 나를 합리화한 건 아닌가. 우리가 뭐 여기 법인 계약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법인들 대표 만나서 뭐 가지급금이네 뭐 가업승계이지만 우리 똑같아요. 개인 법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회사가 꾸준히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쓰는 경상비라든가 이런 원가 개념을 꼭 갖고 가셔야 된다. 고객의 마음을 얻으면 사실은 영업은 쉽죠. 아까 그 신한은행 PB센터장님처럼 돈 많은 사람 만나 남자 아들 욕 들어주고 며느리 욕 들어주면 국민은행보다 0.1% 이자를 낮아도 지네한테 몇십억 맡긴다. 고객의 마음을 사야 되는데 아까 제가 고객님을 만났을 때 꿈이 뭐냐 물어보라는 것처럼 고객이 자기 머릿속에 그런 게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그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고 아시죠? 그 은행원이 와이프를 살해한 누명을 쓰고 20몇 년간을 교도소에 갇혀 있었잖아요. 교도관들의 연말정산이나 비과세 이런 걸 도와주잖아요. 그때 중간쯤에 나오는데 교도관 하나가 자기 아들 대학 보낼 교육자금을 좀 상담을 했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말한 게 뭐냐면 아드님이 예일대학 가기를 원하시냐 하버드대학 가기를 원하시냐였어요. 교도관이 그 얼굴이 아주 해맑아지면서 큰 포즈로 악수를 청해요. 그 순간 교도관과 재수가 아니라 고객과 상담하는 사람이 된 거죠. 교도관은 뭐 자기는 힘들게 이렇게 일하지만 자기 아들이 예일대나 하버드 교정을 걷고 있는 게 머릿속에 떠올려졌겠죠. 그 다음에 비과세고 0.몇 % 차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이 예일대를 다니고 있구나. 그럼 그렇게 했으면 교도관이 그거 깰까요? 안 깰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아들 예일대 하버드 보낼 돈인데 안 깨죠. 아무리 중간에 힘들어도. 그런 걸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보다 훌륭한 일을 하려면 그 사람의 감성을 건들 수 있어야 돼요. 역시 모르게 또 많이 준비가 필요하고 연습 필요하겠지만요. 여의도 아침에 교육과 시상이 있어 부지런히 오다가 대방동 사거리에서 갑자기 차 하나가 깜빡이도 않게 확 끼어든 거야. 기분이 나쁘죠? 빵빵거려야 되는데 오늘 나 상도 받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뭐 빵빵거릴 게 있나. 이 온화하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용서하면서 서울교를 지나는데 아무렇게 열받는 거야. 로타리 2개 따라가서 창문 열고 빵빵거리면 그 사람은 기억을 해요? 못해요? 까먹었지. 왜 그러세요? 뭐냐 하면은 빵빵거리려면 빵빵거릴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청약서를 들이밀 타이밍, 지금 만나자 할 타이밍, 지금 소개해달라는 타이밍, 그거 지나면 어떻게 돼요? 로타리 3개 막 따라가서 아까 마포대교신 가서 창문 열고 아까 왜 끼어들었어? 어색하죠. 가끔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다 갑자기 확, 왜 그래? 기약 안 한다니까 확 그 사람이 예민하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깜빡이로는 뭐냐 하면은 반대의 경우죠. 차선을 끼울 때는 좌측 깜빡이, 우측 깜빡이 켜죠. 깜빡깜빡하면 어떻게 돼요? 신호를 보내는 건데 옆 차선 차가 뭐 끼워주던가 아주 승질이 지나간 놈이 끝까지 버티면서 안 끼워줄 거 아니에요. 근데 둘 다 필요해요. 뭐냐 하면 내가 고객한테 깜빡깜빡 신호를 보내야 돼요. 난 청약하러 갈 거다. 청약하러 갈 거다. 청약하러 갈 거다. 청약을 하던가 죽어도 안 비켜도 청약을 안 하던가 둘 중 하나 결정을 그 사람도 내릴 수 있게 해줘야 돼. 근데 그걸 안 한다고 자꾸 미뤄. 그걸 확 들이대. 그래서 접촉사고가 나는 거지. 이거는 뭐 자식이나 배우자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이혼할 거다. 이혼할 거다. 뭐라 자꾸 시그널을 보내줘야 좋게 헤어지지.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여러분 애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고객한테도 시그널을 계속 보내면 그 사람이 준비를 한다고. 그럼 다음 주에 제가 이렇게 설계해 올 거다. 되게 다음 주에 계약을 하더라. 다음 주에 결정을 하더라. 그렇게 말하면 다음 주에 결정해야 돼요? 그 사람이 다시 주변에 물어보기도 하고 와이프한테 오늘 이런 사람이 왔다 갔어. 그 사람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왜 우리만 준비하냐고. 여러분이 왜 걱정을 해요? 그 사람이 계약하는 건데. 그 사람 다 맡기고 오라고 공을. 이 결정 네가 하는 거라고. 다음 주에 계약하면 좋겠다. 계약하면 좋겠다. 왜 불안해 하시냐고. 설명 다 하고 장단점 다 얘기하고 다 다음 주에 네 결정해 하고 말을 하고 와야지. 그게 전문가죠. 하늘을 날아가다가 비행기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고도를 높입니다. 고도를 높여서 채공 시간을 벌면서 관제탑하고 풀어보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비행기는 하늘에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전투기는 물론 땅에 내려와서 탄창도 갈아 끼고 기름도 넣고 닦고 조이고 정비하겠지만 그때는 쇳덩어리죠. 전투기는 하늘을 날 때만 전투기죠. 잠수함은 어떨 때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물속에서 조용히 정숙 주행하고 자망할 때는 안 걸리는데 이게 부상할 때는 어떻게 돼요? 스크류 소리가 커지면서 잘 포착이 되죠. 여러분은 어떨 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은 고객을 만날 때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사무실에 있는 시간을 줄이세요. 물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지만 고객을 만날 때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영업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고객을 만나세요. 그래도 기존 고객들 만나면 좀 편하잖아요. 그 사람은 내 편이잖아. 나한테 가입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고객을 만나러 가세요. 그냥 고객 만나서 수다를 떨면은 다시 내 마음이나 열정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고객 중에 여러분의 키맨도 있고 여러분한테 진상 떠는 고객도 있고 애다 연체하는 고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잘 해줘도 어느 순간 자기 와이프가 설계사 한다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상처받지 말란 얘기입니다. 좀 우리끼리 얘기인데 나한테 있는 동안만 최선을 다하면 된대요. 그게 멘탈이 내가 덜 망가지는 거다. 제 고객 중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암연구동에 교수님이 계세요. 가끔 찾아갑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 선생은 되게 행복할 것 같다. 왜 그러시냐고 웃으며 물었더니 자기들이 뭐 암을 연구한답시고 이렇게 뭐 밤새고 연구를 해도 항암 치료제나 이런 신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뭐 2, 3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대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암을 정복하기가 힘들죠. 제가 뭐 눈물이 핀돌 정도로 감동적인 건 뭐냐면 그런데 김 선생은 사람한테 반드시 필요한 거를 매일매일 전하고 다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언제 그 사람한테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람이 있고 행복하지 않겠느냐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소명의식 가지고서 꾸준하게 하면 고객은 다 알아봐 주죠. 분명히 우리는 행복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더 어렵거나 힘들 때가 많아요.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돼요. 회사가 행복하거나 고객이 행복하면 그 다음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당연히 회사도 행복하고 여러분 조직도 행복하고 고객도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앞으로 꾸준하고 성공하고 또 발전하고 행복한 삶, 행복한 영업 계속 이어가시길 기원드려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